자, 안녕하세요. 모두들 반갑습니다. 타점 매수 29번째 시간 보내드리는 행복한 투자를 리딩하는 김영구 대표입니다. 오늘 5월 26일 화요일 3시 35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황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이란, 미국이 이제 전쟁 종식을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직 이란 쪽에서는 확답을 완전히 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플루토늄에 대해서 너희들이 가져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선언을 하지는 못했고요.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일단 봉쇄령은 어느 정도 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서로 뭐 묶었다 풀었다 하는데 결국은 해제가 될 것 같고요. 이란 쪽에서 얘기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자기네들이 돈 받고 운영을 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되고 결국 호르무즈 해협 오픈 그 다음에 플루토늄 가져가라. 이걸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종식 선언을 앞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삼성전자는 파업은 일단 피했죠. 이제 노조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투표해도 상식성에서 벗어난 이 말들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방송할 때 조금 노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노조분들에게도 미안하고 그러나 우리 사회에 상식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식선. 이 상식선만 지키면은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 없어요. 안 일어납니다. 상식선을 못 지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노조들도 물 들어올 때 노져라. 결국 물 들어왔으니까 우리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좀 이제 고리하다 그러나 고리타분하다 그러나 뭐 이거 생존의 문제니까 또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아무튼 노조의 문제는 노조들이 좀 풀어갔으면 좋겠고 또 기업들에게 너무 부담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이게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서 성과급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 성과급 주는 것 때문에 삼성에 있던 직원들이 많이 또 이쪽으로 움직이기도 했었어요. 성과급 돈이라는 것에 따라서 많이들 달라지고 또 움직여지고 뭐 이런 과정들을 많이 되풀이를 하는데요. 어찌됐든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적당한 것. 너무 과하지 않는 것. 뭐 이런 쪽에서 마무리가 좀 되기를 바라고 회사하고도 충분히 매력적인 내용들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수치로 보여질 거고 더 이상 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30만 원을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기대감들도 충분히 있고요. 기대감들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가 30만 원을 넘어서 좀 더 멋있게 움직일 수 있는 요 상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또 오늘 지수도 8,000포인트를 갖다가 돌파하는 흐름들을 보였는데 8,100도 넘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상승 탄력이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뭐 삼성전자가 30만 원 이하로 내려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자, 그랬고 그 다음 시황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유동성 장세의 재가동. 지난번에는 뭐였어요? 여기 위험 신호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를 지나고 이제 유동성 장세가 다시 펼쳐지면서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원달러 환율이 1,520원까지 움직였었어요. 근데 1,520원 하면은 우리 사실상 옛날로 치면 악소리 나는 수치예요. 악소리가 왜 나요? 이거 외국인들이 파는 거야 라고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1,520원은 외국인들이 막 파는 가격. 1,500원이 넘어가면 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동안 외국인들 무지하게 팔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매수로 좀 돌아서긴 했는데 뭐 적극적인 매수는 아니더라도 매도가 일단 일단락 됐다는 점은 좋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 8,000원 포인트 넘었고 코스닥 지수가 좀 아깝게 됐는데 1,200포인트 돌파하다가 밀렸어요. 조금 아쉽게 됐네요. 거의 저항선이거든요. 유가는 96달러에서 90달러까지 뭐 뛰는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고 그러는데 그건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고객 예탁금은 135조 원 정도 됐다가 지금 조금 줄어들었네요. 서학개미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국내 증시로도 많이 들어오고요. 지금 펀딩 요번 뭐 10분 만에 완전히 뭐 완판된 펀딩도 있는데 이런 국민 펀딩을 비롯해서 펀드 자금들이 지금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걸 유동성 장세라고 합니다. 펀드의 자금들이 물밀듯이 들어와요. 그래서 연기금, 기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퇴직연금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퇴직연금. 이런 것들 모두 다 지금 시장에 도움이 되는 흐름들입니다. 오늘 제가 중요한 거 한 가지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볼게요. 이거 뭡니까? 개인들이 매도를 했네? 차익 실현을 한 거예요? 코스피 시장에서 차익 실현을 했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어땠어요? 매수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기관들은 어땠어요? 1조 원대의 매수를 갖다가 진행을 했고, 이게 12시 19분 자료네요. 코스닥 시장은 별 볼 일 없었는데, 이쪽 개인들이 차익 실현하고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하는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졌다는 점은 중요해 보이는 내용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수급이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게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한 전적이에요. 이게. 여기까지가 44조 원이었으니까 44조 원에 거의 뭐 48조 원? 뭐 이렇게 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 2, 4, 6, 8, 10. 여기까지가 44조니까 44조에 47조 원 정도 되는구나. 47조 원을 매도를 했네요. 12일 동안. 이 매도하는 매도가 오늘 끝났습니다. 5월 26일자에 대해서야 드디어 외국인들 매도가 끝나고 매수로 전환이 됐어요. 자,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건 리밸런싱 때문에 그래요. 리밸런싱 때문에. 즉, 어느 정도 수익이 난 거는 좀 팔아치우고 일부 좀 조정을 한다는 거죠. 바스켓을 좀 비워줘야죠. 너무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일부 줄이는 거. 다 파는 게 아니고 일부만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목을 담는 전략. 이것을 진행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망가려고 이만큼을 판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시장 1,500원 환율에 겁나 갖고서 팔아갖고 뭐 다른 나라로 간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핫하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핫해. 뜨거. 가장 좋다 보니까 리밸런싱 정도가 자,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다른 쪽에서 매수를 해줬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매수하는 종목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매수하는 게 늘어나더라고요. 즉, 너무 많이 올라온 건 일부 차익 실현. 그 다음에 바닥권에 있는 것들 줍줍 하는 전략을 외국인들이 시도를 해줬다. 그래서 매도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 물밑에서는 매수하는 종목들도 상당수 있었다라는 점을 생각해 주면 돼요. 아셨죠?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5월 26일까지 흐름을 보니까 요거 완전히 돌파를 했어요. 예, 여기 있는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이거. 예. 장중에는 8,131포인트까지 올라갔었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러다가 이거 끝나는 거 아니냐, 증시가 완전히 꼭지를 찍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분들은 9번 한번 눌러주세요. 9번. 야, 나는 증시가 지금 겁나 죽겠어. 이러다가 꼬꾸라질까봐 겁나 죽겠어. 하시는 분 있어요? 그런 분들은 9번을 한번 눌러주세요. 9번 눌러주세요. 꺾어질까봐. 자, 제가 꼭지 신호는요, 살짝 9번. 그래, 살짝이라도 좋아. 예. 꼭지 신호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꼭지 신호 알면 좋겠죠? 어때요? 좋아요? 예, 좋아요. 자, 꼭지 신호라는 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거래량이 중요해요. 이것만 갖고는 분석이 불가능하고요. 항상 거래량과 같이 봐야 돼요. 근데 대량 거래의 흐름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막 가다가 대량 거래라는 게 뭐예요? 최근 들어서 만들어진 평균적인 거래보다 월등히 많은 거래가 일어나는 걸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만 주다. 그러면 이게 100만 주야. 그러면 갑자기 200만 주나 300만 주 이상 쫙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100만 주에 곱하기 2배나 3배 이상 늘어나면서 대량 거래가 되면서 여기서 막 흔들려요. 이럴 때가 되면 이때가 신호를 좀 보내주는 측면이에요. 확실한 건요. 대량 거래가 되면서 꺾어질 때요. 단기
뭐가 지지선이 깨질 때, 이때가 돼요. 뭐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대량 거래되면서 단기 지지선이 깨질 때는 조심을 해야지 돼요. 그때 빼고는 일단 괜찮아요. 즉 여기서 이런 정도의 흐름은 이런 조정이 좀 들어왔었잖아요. 이런 조정에서는 팔기가 힘들어요. 응? 이거는 건강한 조정인데 여기서 다 팔 수 없잖아. 팔아버리면 이렇게 뜬다니까. 그래서 대량 거래가 되면서 대량 거래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땡땡맘님? 대량 거래가 뭐래? 평균 거래보다도 2배, 3배 이상 많아지는 거래에 지지선이 깨지면, 단기 지지선이 깨지면 그것이 하나의 신호예요. 그때까지는 여러분들 뭐 해도 돼요? 10,000포인트 갈 때까지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아싸라게 이거저거 막 매매해도 상관없어요. 빠른 종목은 빠른 종목대로, 느린 종목은 바닥권에서 매집하는 종목은 매집하는 대로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신 거죠? 이해됐으면 0번 눌러주세요. 아, 여러분들 제가 귀를 열고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야, 이거 꼭지 온 거 아니야? 이거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에?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확실한 것은 단기 지지선이 깨지면이에요. 단기 지지선이 깨지면 대량 거래가 될 때 그것이 맞물려 떨어졌을 때 되는 거고, 그 사이까지는 10,000포인트까지는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매매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여기서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보셨지만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외국인들이 또 다시 여기서 리베런스 때문에 지금 매도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다른 것들 열심히 매수하고 있거든요. 얘네가 다시 이것처럼 폭풍 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면 지수는 10,000포인트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이해된 거죠? 센 장이에요. 눈 뜨고 제가 그 증시를 30년을 봤잖아요. 눈 뜨고 이렇게 센 장세는 처음 봐요. 그래서 10,000포인트 넘어서 더 간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누군가 그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좋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5월 12일이 아니고 5월 26일입니다. 미안합니다. 이건 전에 거. 5월 26일. 코스닥 지수 흐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억울한 코스닥 시장이었죠? 네, 억울한 코스닥 시장. 박스권 돌파 실패 후 급락을 했다가 1200포인트 심리적 저항선 돌파를 해야 가능한데 지금 딱 거기까지 올라왔다가 저항선에 걸렸어요. 자, 이거 왜 올라왔어요? 국민 참여형 성장펀드 운영에 따른 자금 공급 활성화 기대감이죠. 쉽게 얘기해서 자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코스닥 시장에. 코스닥 시총 종목들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빵빵 치고 올라왔어요. 오늘까지. 근데 문제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심리적 저항선을 한 번에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만들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맞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심리적 저항선 1200선을 갖다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것에 1200포인트를 돌파하는 데는 시간이 약간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맞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하고 좀 달라요. 응? 코스피 시장이 더 먹을 거리가 많아. 코스닥 시장보다. 2차전지 떨어졌다가 요번에 올라왔죠? 3일간 빵빵빵 올라왔죠? 이거 뭐예요? 2차전지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이 이제 주도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올라온 거죠. 근데 얘네들도 딱 보면요. 어디에 걸렸어요? 심리적 저항선에 걸렸어요. 에코프로 BM도. 그게 이 코스닥 시장 요것과 똑같이 생겼어. 잘 보세요. 에코프로 BM도 요거랑 똑같이 생겼어. 코스닥 지수랑. 그래서 여기서 심리적인 저항을 좀 받고 그 다음에 돌파를 해야 돼요. 좀 시간이 약간 필요할 뿐이죠. 약간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많이 늘어지는 거 말고 그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 돌파해야 심리적 저항 1200포인트를 완전히 돌파해야 결국 이 지수는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자, 삼전 하이닉스 추세를 분석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지금 거래소가 세요? 코스닥이 세요? 당연히 코스닥이 세잖아요. 예? 당연히 코스닥이 세. 아니, 거래소가 세. 코스닥은 이건 빌어먹지도 못하다가 이제 조금 힘이 좀 실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 그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은 거래소 시장이 강하려면은 삼성과 하이닉스가 뛰는 거죠. 삼성과 하이닉스가 뛰는 거예요. 얘네들이 강해야 거래소 시장 올라가요. 물론 현대차도 있고 여러 우량주들도 같이 또 동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자, 삼전하고 하이닉스 노무라증권에서 분석을 했는데 나는 사실 노무라증권의 이 분석법은요. 웃겨 죽겠어 나는. 난 진짜 솔직히 얘기해요. 노무라증권이 뭐라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반대로 좀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목표치를 막 저 아래로 내려버린다. 지금 여기 있는 현재 주가를. 깜짝 놀랐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나? 근데 또 이번에 삼전도 59만 원에 400만 원이에요. 이슈는 되겠네요. 그죠? 노무라증권의 이슈는 되겠어요. 모르는 사람도 없이 다 알 테니까. 이 정도 질러버리면. 이거 질러버린 거예요. 이거 질러버린 거. 근데 여기서까지 바로 가겠어요, 이거? 바로 가겠냐고. 영업이익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추론을 해갖고 그 추론에 따라서 지금 목표치를 갖다 산정을 한 건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엔 그래요. 이게 절대 무시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건 조금 지금 당장은 좀 허황된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갖고 따블을 보기 위해서 이걸 갖다 보고 노무라증권의 분석을 보고서 매수를 해 들어가면 안 된다. 라는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지난번에 여기 있었어요. 삼성전자 5월 12일 날. 그때도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권해드린 것 같아요. 이따 볼게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 와 있어요. 30만 원을 넘었다가 등락거듭이 됐었는데요. 우리 17만 원 전쟁 날 때 매수했던 분들이 한 77% 정도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만 5천 원 바닥권에서 매집한 분들이 200%가 넘게 나왔어요. 그러면 최근에 여기서 매수한 분들도 수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26만 2천 원. 바닥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요? 삼성전자는 어디만 무너지지 않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나요?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 가격 적어주세요. 삼성전자의 지지선은 어디에 있을까? 만약에 아까 제가 지수를 얘기하면서 단기 지지선이 깨지면 대량 거래가 되면 조심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 그죠? 그랬어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26만 2천 원을 지금 여기 30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26만 2천 원을 깨면 단기 지지선이 살짝 깨질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놓고 있으면 돼요. 알았으면 0번 눌러주세요. 삼성전자가 26만 2천 원을 깨면 단기 지지선을 깰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때 가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놓고 있으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네, 힌트는 드렸어요. 26만 2천 원입니다. 265 아니고 262 이렇게 메모해놓고 있어요. 이것만 안 깨지면 얘는 어떻게 가는 줄 알아요? 이렇게 출렁거리다가 쭉 뽑아놓고 또 출렁거리다가 쭉 뽑아놓고 이런 식으로 가요. 262만 안 깨지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때 되면 제가 시황관에서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하이닉스를 한번 보죠. 하이닉스는 떨어질 생각 안 하죠. 어떤 분들은 삼성전자를 팔아서 하이닉스를 갖다 이런 내용들 얘기를 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삼전의 파업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200만 원 돌파하고 진행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상대로 됐어요. 파업은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주가는 208만 원, 209만 원 근처까지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럼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은 다 맞았어요. 삼성전자 30만 원 간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 200만 원 돌파한다 하는 얘기들 맞았습니다. 맞았죠? 맞았으니까 박수 한번. 박수 한번. 자, 예상대로 됐습니다. 자, 우리 본 방송에서 제가 화요일 날 하는 이 타점 매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패턴 공략을 하는 타점 매수는 고급방에서 실전 투자 중인 종목들만 구성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실전 투자 안 하는 종목은 여기 끼지 않아요. 에? 실전 투자 안 하는 종목은 여기 안 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고급방에서 매매하는 종목들이 들어있다는 점. 자, 5월 12일 날 타점 매수 시간에 제시한 추천주 요거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 날 제가 뭐 했을까요? 그전에는 대우건설 피노 해갖고 좋은 수익률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적토마 미래에셋 벤처 해갖고 좋은 수익률이 나왔고, 오늘까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가 12일 날이었죠?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가 악재 뉴스에 따른 눌림목 삼성전자를 매수해라. 25만 원 선 전후 또는 이하권이면 아주 좋은 매수 자리가 될 거다라고 타점 매수로 12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리 이하는 삼성전자 25만 원 사이는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매수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지지선은 25만 원. 근데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방송 드릴 때 26만 2천 원이라고 그랬죠. 이게 안 깨져. 최종적인 지지선은 25만 원이에요. 근데 26만 2천 원이 안 깨졌기 때문에 이거는 가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가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점. 그때가 12일 날 장마감에 이 주가가 27만 5천 원이었어요. 지금은 30만 원 갔으니까 딱 한 10% 정도 올라갔겠네요. 그죠? 앞으로도 더 가야 되겠지만 그런 개념이었고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드렸고 잘 맞았습니다. 삼성전자. 타점 매수는 틀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타점 매수는 틀린 적이 거의 없어요. 다 성공하고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자,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려야 되는 타점 매수 5월 26일 29번째 시간 타점 매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한번 봅시다. 타점 매수 신고가 경신 한화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마디아프라고 돼 있어요. 요거 26일입니다. 날짜가 또 틀렸어요. 26일. 네. 타점 매수 신고가 경신 한화. 이번에 한화를 골랐습니다. 자, 한화는 우리 고급방에서 윗꼬리 심리 투자로 한번 그 매수했다가 14만 원 선에서 매수했다 빵 뛰는 바람에 16만 원까지 매도를 했거든요. 조금. 그리고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14만 원보다 더 떨어지더라고요. 웬 떡이니 해갖고 우리가 막 12만 5천 원, 12만 원, 13만 원 막 이렇게 막 샀어요. 막 샀어. 막 샀다고 이거를. 막 샀더니 뻥 하고 올라가는 바람에 하나가 올라가는 바람에 수익률을 16만 원대까지 또 어느 정도 16만 원 사이까지 15만 7천 원인가요? 여기까지 우리가 좀 수익 매도를 진행을 했는데 중요한 건 지금도 좋다는 거야. 지금도 좋아. 아주 좋아. 지금도 좋아. 왜? 하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지분 35%를 보유한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하나 에어로가 돈 많이 버는 건 아시죠? 우리나라 방산업체 중 가장 많이 돈 버는 기업이에요. 네. 돈 버는 기업. 하나 에어로의 영업이익이 크게 발생하면 뭐라고요? 지분법 평가 이익까지 또 발생을 해요. 그 상대성 원리로 인해서 지주사의 하나의 영업이익이 점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적이 좋다는 얘기예요. 자, 지주사의 실적이 좋다. 하나의 그룹주 중에 지주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35%의 지분 보유는 이 기업의 영업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매수를 해서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매수했었어. 여기서 14만 원 전후로 해갖고 쭉 매수했었어. 빵 뛰길래 16만 원에 매도를 한 거야. 빵 뛰길래. 근데 고점을 찍어놓고 슉 떨어졌는데 16만 원에서 어디까지 떨어졌어? 12만 원까지 떨어졌어. 무려 4만 원이 떨어졌어. 웬 떡이니? 해갖고 우리가 집중 매수를 했거든요. 매수했더니 여기까지 빵빵 올라와서 수익 매도를 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잘 봐요. 이 종목이 일봉상 고점을 돌파를 했을까요? 일봉상 고점을 돌파를 했을까요? 했으면 0번 눌러주세요. 했으면 0번을 눌러주세요. 일봉상 고점을 돌파를 했으면 0번을 눌러주세요. 자, 종가상 고점을 항상 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있으면 고점을 볼 때요. 이런 장중에 생기는 이런 고점들 있죠. 이런 고점들은 보지 마세요. 이런 고점들은 아니에요. 뭐가? 종가상 고점이라고 제가 항상 알려드려요. 종가상 고점. 자, 종가상 고점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높은 곳이 여기예요. 여기. 그게 얼마냐? 14만 5,200원이에요. 14만 5,200원. 일봉상 지금 3개월 정도 만들어 놓은 이 저항 라인을 이걸 저항 라인이라고 그래. 지금 노란 선 있는 거를. 종가상 고점이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이걸 돌파를 성공을 했다는 얘기예요. 성공한 거야. 3일째 빵빵빵 올라와서 성공한 거야. 하나는 여러분들 아시지만 하나 오션부터 시작을 해서 뭐가 있어요. 오늘 이 5월 26일 날 하나그룹주 3인방을 갖다가 우리 공략을 했는데 다 성공했어요. 다 성공했어요.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단타도 성공하고 단중기도 성공하고 다 성공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하나라는 종목을 매수를 하려면 어디가 좋겠느냐? 하나라는 종목을 매수하려면 여기가 좋죠. 왜? 오늘 종가만 딱 보면 이 종가상 고점을 돌파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종가상 고점을 돌파했으니까 이건 볼 필요가 없고 여기서 오늘 날짜에 이거를 보라 이거죠. 5월 26일 날짜에 이거를 보라 이거죠. 그럼 얘가 몇 프로 올랐나요? 에? 하나가 오늘 몇 프로 올랐어요? 5% 정도 딱 올랐네요. 5%. 이게 통짜로 오른 건가? K로 오른 건가? 5.48% 올랐어요. 14만 8,200원에 끝났어요. 그러면 이 고점 14만 5,200원을 돌파한 거고 3,000원이 더 높게 책정이 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이 양봉에 윗꼬리 아랫꼬리 윗꼬리 아랫꼬리에 띄고 뭐를요? 하프라인 자리. 딱 요 자리. 이게 얼마냐? 14만 5천원이에요. 이게 14만 5천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일 14만 5천원 선 전후까지 시초가부터 14만 5천원 선 사이에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응? 14만 5천원 선 사이에 매수하면 되는 거야. 그럼 야 그러다 더 떨어지면 어떻게? 이건 1차 매수. 만약 더 떨어지면 14만 원까지는 잡아줘도 돼요. 제가 볼 때는 하나는요. 14만 원까지만 잡아놓으면 평단가 14만 원 전후까지만 만들어 놓으면 만약에 더 떨어졌을 때 얘기해요. 14만 원까지만 잡아놓으면 안심이에요. 이게 16만 원도 가고 17만 원도 가고 그 이상도 가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차피 뭐 우리가 마디 패턴으로 공략을 하는 건 5% 이상의 수익률을 보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내일 시초가부터 오늘 이 시간 이후 시초가부터 하프라인 자리인 14만 5천 원 선 전후까지 1차 매수. 만약에 더 떨어지면 14만 원 사이까지 매수. 손절가 마이너스 4% 잡고 완매수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15만 5천 원에 팔든 16만 원에 팔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매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29번째 타점 매수는 신고가 경신하는 한화의 일봉상 고점 돌파의 성공의 의미, 그 다음에 마디하프 자리인 14만 5천 원 전후까지 1차 매수, 그리고 상승하면 여러분들이 5% 이상권에서 수익을 보는 이런 전략을 진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 3시 35분에서는 스팟 방송을 할 때는 빼고요. 타점 매수 시간을 보내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멋진 종목입니다. 신고가 갱신을 시연한 종목의 타점 매수 자리로 하프라인 자리까지 공략하는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화 중지합니다. 네, 친절한 연구씨. 행복한 투자하세요. 신고가 갱신 8,000포인트도 넘었으니까 이제 10,000포인트를 향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녹화 중지합니다.